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몽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일부에서 김무성의 좀 어긋난 분노. 네. 우리가 분노는 할 수 있어요. 네. 김무성도 분노할 뭐 자유가 그런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말을 하자면 도대체 어디에 화가 난 거냐? 네. 이걸 갖다가 보는 사람들이 좀 명쾌하게 알 수 있게 화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놈들이라고 할 정도면요. 네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왜 저렇게 화가 났나? 네.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총선에 져서 화가 난 거냐? 네. 안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이 돈벌이에 환장을 해서 화가 난 썩은 거네요. 놈들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갖다가 비판을 해서 우파를 보수 유튜버가 다 죽였다. 자, 이런 부분이면 보수 유튜버가 우파를 다 죽이는 게 어떻게 해서 이제 다 죽였는가를 좀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총선까지 저를 뺀 대다수의 보수 유튜버가 뭐 소수 장외 보수를 뭐 지향했습니까? 대부분 다 미통당으로 미통당 황교안 옆으로 다 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극소수- 비판적 지지던 적극적 지지던 예. 일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를 제외하고는 예. 뭐 대부분 다 이번 총선에 힘을 합치는 쪽으로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예. 그런 쪽으로 노선을 정했지. 가서 또 다 이긴다고 170석, 180석이 된다고도 또 다 이야기했고 그렇습니다. 또 황교안을 엄청 다 띄었고 그렇습니다. 그거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돈을 잘 벌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개가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미통당을 밀어서 보수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돈 잘 버는 보수 유튜버들이 그런데 김무성은 왜 화가 났을까요?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김무성은 미통당이 지기를 바랬는데 이긴다고 열심히 미루다가 그게 화가 나는 건가요? 그래서 화가 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는 돈 잘 버는 사람과 국민 그 뭡니까? 아, 국민 발안제. 백만 예. 개헌 발안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예. 저같이 돈 버는 거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지. 그거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국민 발안제 개헌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한 예. 뭐 언론이나 더 통틀어서 뭐 황장수 소장님밖에는 안 계셨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국민 발안 개헌을 갖다가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의 왜곡 사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국민 발안 개헌은 자기가 2월 11일 날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여야 의원들 데리고 내리고 거기 또 그뿐입니까? 민주노총 국민 발안 개헌 연대인가 네. 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참여연대. 참여연대 뭐 경실련 같은 단체들을 데리고 같이 기자회견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그거 자기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유튜버가 내가 좌파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고려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매도했다라는데 자 100만 개헌 발안에 앞장선 그런 단체들을 볼 때 100만 개헌 발안 제도가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주도했다면 네. 결국은 거기에 제가 첫 번째는 뭐 형식적으로 지방 분권이라면서 이게 북한하고의 또 분권도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연합이나 사회주의적인 속성 뭐 그 뭡니까 저희 국가보안법 폐지 네. 뭐 경제적인 공동체 이런 내용이 들어갈 소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국가연합은 궁극적으로는 고려 연방제로 말장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개는 국민 발언을 했을 때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시도할 것이다. 네. 왜? 보수 쪽을 한 덩어리 떼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네. 문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지방 분권, 사회주의적인 속성 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네. 담합, 여야 담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 제가 그래 말했죠. 네네. 자, 그런데 김무성은 그 부분이
고려 연방제로 끌고 간다고 매도하는 게 그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요. 네. 이 사람 그게 굉장히 찔렸나 봐요. 그러니까 국민 발언제 개헌을 해서 그러면 그들 김무성이 추구했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확대 국민 발언제 개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뭐 어찌 됐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하고 참여연대라고 같이 하는 그런 개헌의 어떤 그 목표라는 것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고려 연방제라는 얘기는 언제 그 무슨 고려 연방제가 언제적 고려 연방제인지 네. 북한에서도 지금 고려 연방제는 사실상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네. 끝났고 지금 대부분 다른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 높은 단계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 연합이 연방제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했지. 예, 언제 예. 고려 연방제? 고려 연방제가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요. 예. 그거 저 양반은 무슨 뭐 북한에 대한 통일 정책, 북한의 통일 전략이 뭐 변경된 게 모르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에 관해서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자기들하고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물론 그때 연결돼서 한 건 절대 아니고 저는 박근혜 정권이 잘하기를 바랐는데 엉터리로 하니까. 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이 거구 돈벌이 유튜버와 국민 발안제 개헌 이 불발이 화가 어디서 난 걸까요? 돈벌이 유튜버한테 화가 났을까요? 돈벌이 유튜버는 자기가 밀어줬던 황교안이 편을 철저하게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지점은 이제 뭐 총선 저는 뭐 이렇게 예상합니다. 뭐 총선 부출마를 이제 화가 내놓은 입장에서 무언가 문재인과 뭐 딜을 할 수 있거나 거대한 그림을 네, 거대한 그림을 그 그림으로 뭐 딜이 될 건지 아니면 딜을 걸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자기 생각했을 때는 이번 이제 국회나에서의 마지막 카드가 국민 발안제 개헌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내가 이 정도의 뭐 협조를 해줬으니 나한테도 무언가 좀 챙겨달라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고 그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고 5월 8일날 이제 네. 국회에서 여당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뭐하러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참 박지원 같은 사람 보면 참 딱한 게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뭐 여러 가지가 드러났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이제는 정의당조차도 이거 뭐 챙겨줄 마음이 없다. 저 편을 주로 들었던 민생당조차도 완전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미통당도 망했지만 정말 쫄딱 망한 게 민생당이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당세가 쪼그라든 게 정의당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하고 저렇게 협조를 해주는 사람한테도 해준 정당과 사람들도 저렇게 내치는 판에 아니 거기에 김무성이가 뭘 그렇게 탄핵 때 좀 같이 노선을 했던 거 말고는 도대체 대깨문으로부터 어떤 뭐가 물론 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왜 김무성을 챙겨줍니까? 문재인. 탄핵 때 우리가 모르는 뭐 진짜 이야기를 뭘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문재인 입장에서야 총선 전에 미통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개헌 카드를 12월 1월 달에 정세균을 통해서 던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이부터 네. 자기까지가요. 네. 그래서 황교안이가 금을 무는 순간에 문재인의 일종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 정권에 대한 투쟁 의지도 사라져버렸고 네. 나중에 문하고 손잡고 뭐 해야 되는데 괜히 앞장서서 공격할 필요 없다고 총선에 다가갈수록 점점 투쟁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무성도 거기에 완전히 그냥 동조를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 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서 무슨 극렬 투쟁만 하는 야당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거듭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번 총선에서 정말 미통당 찍기가 정말 심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어지간한 뭐 다른 뭐 친박신당 뭐 저기 자유공화당 이런 당들 진짜 어지간하면 정말 찍고 싶었는데 그 당들도 정말 참 하는 그 행태가 가짜나서 그래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정말 미래통합당을 찍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이 사실 보수 유권자들의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주업 중에 하나가 김무성인데 아니 뭐 미통당이나 황교안 뭐 저 김무성이가 무슨 문재인을 뭐 공격을 하거나 싸운 적이 있다고 뭘 하겠다고 해서 이제 와서 그쪽 편을 좀 들어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게다가 무슨
국민 발안제 개헌? 아니 그 국민 발안제 개헌 가지고서 뭐 미통당을 안 찍을 사람이 누구가 있고 그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는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헌 뭐 주권 연대인가 이상수가 하는 거기 멤버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같이 기자회견했던 백만 개헌 발안연대, 민노총 참여연대, 경실연문 등등 오히려 그쪽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네. 문의 위성 의용기구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 한국당 뭐 당시 35명, 나중에 미통당에 23명이 네. 가담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 유지하게 하기 위해 붙어 먹으려던 썩은 놈들. 네. 나는 이제 그렇게 되돌려 주고 저도 그렇게 싶고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과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요. 권력 유지하려고. 네. 그래서 자기는 출마 안 하고 글을 놨는데 이제 이게 다 물 건너 가버리니까 이제 엉뚱한 데다 대고 뺨은 어디서 맞고 내다바이는 문재인한테 맞고 화풀이는 지금 어디 와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왜 개헌에 재뿌렸냐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든가. 돈벌이 하려는 썩은 유튜버라고 걸어놓고 간판은 엉뚱하게 달아놓고 내용은 또 영화 보러 갔더니만 내용은 간판은 멜로로 달아놓고 내용은 호러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 요즘 왜 이래요? 뭐 마포에 사무실 낸다고 하는데 네. 뭐하러 마포에 사무실 내는지 잘 모르겠고요. 개헌연대. 개헌연대 사무실 내는. 그 응애 축하요 이제 문재인이가? 아니 좀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뭐 응해주든 안 응해주든 김무성하고 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김무성 편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쨌든 뭐 혼자서 혼자 돈도 많으시 안 버니까 잘 해보라고 혼자 잘 해보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뭐 그렇게 개헌하는 게 아쉬웠고 그러면은 지금은 민주당을 입당하셔가지고 문재인한테 매달리시던가요. 이거 제발 이쪽 보고는 좀 뭐 얼굴도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출마도 안 하고 개헌하려 했는데 너네들이 내 출마도 안 했는데 죄를 부려가 예? 차려놓은 밥상을 날려버렸다고 지금 이렇게 분노한 걸까요? 그렇게밖에는 안 보입니다. 자, 참 꿈도 야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돈벌이 하려는 썩은 놈들, 조회수 올리고 전부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개헌 방해한 놈들하고는 종류가 다르니까 구별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바라요. 그리고 뭐 돈벌이 그러니까 처음 얘기도 참 하여튼 그것도 이상한 얘기고요. 뭐 돈벌이 하는 게 뭐 돈벌이를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정말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국민 발언제 가지고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억지를 정말 그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신의 망상이 실현되지 않는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걸 보니까 참 하여튼 좀 어이가 없고 하여튼 뭐 오늘 녹화된 뭐 예정되는 좀 뭐 방송에서도 제가 공헌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공헌하는데 저도 진짜 앞으로 기성 보수 정당을 찍을 일은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저기 이제 이야기를 좀 돌려서 그 사람이 정말 놀랍다는 게 위안부 할머니를 데리고 지금 몇 년을 참 오래됐죠. 예, 그 30년이 이제 정신대라고 처음에 정신대 시작해서 대책 정의기억연대 예,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정대협이라다가 이제 정의기억연대라고. 뭐 정의기억연대? 참, 뭐가 정의입니까? 하여튼 그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하여튼 그 정의란 이름만 뭐 단체에 들어가면 참 그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기꾼 연대. 예, 뭐 민주정의당도 그랬고 뭐 현재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정의기억연대도 그렇고 그런 거고 제가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저도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뭐 시각이 좀 긍정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뭐 경위에 어찌 됐건 또 그 위안부 할머니라신 분들이 당시 어려운 상황에 특히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갖가지 논란이야 뭐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뭐 저희가 규명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본 극우 세력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가 사실들은 그 강제로 된 게 아니고 뭐 잘못된 기억이고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계속 저 비판적 요소를 삼았는데 윤미향 지금 현재 더불어시민당 의원 당선인이 그 말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 쪽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어떤 위안부 관련된 일을
내가 아니라 내 친구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 얘기는 보면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지금 처음에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흠집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뭐 이제 소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지만은 왜 그러니까 뭐 주위 사람들한테 좀 일을 상의하려고 그럴 때 당연히 좀 민감한 얘기들 같은 경우는 좀 남의 이야기 남의 얘기처럼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신경 쓰이거나 신경 민감한 이야기 쓰이거나. 그렇게 말하죠. 예. 그 당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한테 일상적인 일인 것이고 게다가 위안부처럼 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그때까지 신주단지 모시듯이 계속 그러니까요. 데리고 다니면서 모금하는데 일종의 어떻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벌이용으로 앞장세웠다고 볼 그렇다고 수 있잖아요. 그 이용수 할머니란 이분이 그냥 뭐 여러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분이 유엔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 위안부 성노예 피해 사례들을 피해자로서 직접 다그 대외적으로 다 공개하셨던 분들인데 뭐 심지어 그분이 나이가 드셔서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아유, 나 저는 그러니까 무슨 일본 극우가 얘기하는 줄 알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물론 증거가 뭐 다른 증거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금 유일하게 이제 대한민국이 뭐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그 근거가 그 직접적인 그 피해자의 진술에 사실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 평생을 그래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조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친일세력의 모략이다. 6개월 탈탈 틀린 조국이 생각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며 친일세력의 부당한 공세가 거세질수록 윤미향의 그 이제 결의도 높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할머니들 앞세워서 돈을 거둬서 네. 불투명한 집행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그야말로 운동권만 한 사람들이 딸을 어떻게 피아노 교육을 시켜서 국내 유명 음대에 보내고 또 미국의 인가도 안 받는 대학에 보내다가 지금 UCLA 네. 거기에 피아노과를 보낼 수 있느냐? 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네. 그 자체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할 건데 네. 그래서 한국에 아무나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지금 윤미향이 할머니들 앞세워서 버려들였으면서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나왔잖아요. 뭐 맥주집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서 고작 420만 원 지불해놓고 뭐 3,300만 원을 했다든가 또 상조회에 뭐 1,200만 원인가 뭐 지불했다는데 상조회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뭐 했다라는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를 조국 문제처럼 이제 조국이 아무리 뭐 가족과 관련된 비리나 의혹이 많아도 전부 똘똘 뭉쳐서 조국 지키자는 것처럼 윤미향이 또 이제 윤미향 사수대를 조직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조국도 정말 관련된 일 얘기들을 보면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어찌됐건 첫 번째 그 저는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이용수 할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 또 오랜 세월이 일이 있었으니 92세나 되신 이제 할머님께서 아니 뭐 꼭 뭐 문제가 뭐 없다선 하더라도 좀 섭섭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 그걸 가지고 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뭐 좀 섭섭하게 해드리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할머니하고 말씀을 잘 나누겠다라고 해도 넘어갈 일을 그거를 가지고 당장 그런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 뭐 댓글 같은데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분이시라는 거를 뭐 해가지고서 뭐 오로지 그거 이유만으로 뭐 미래통합당의 앞잡이라는 둥, 뭐 대구가 반역의 도시라는 둥. 지금까지 그러면 한 20-30년을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진짜 어떤 이 서커스의 대상처럼 되어지면서 진짜 누가 돈은 벌고 본인은 고생을 했다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여튼 어쨌든 뭐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윤미향 씨라는 사람이
윤미향이 그냥 시민단체 어떤 대표자라서라면 그 가족의 일을 저희가 까발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대한민국 의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막강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근데 벌써 지금 드러난 내용들만 하더라도 뭐 예전에 뭐 간첩 사건에 연루가 돼서 뭐 한 부분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이제 대학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협박해서 공갈죄가 지금 이 정부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징역 1년형이 선고될 정도의 뭐 그런 내용들로 그런 것들에 대한 당연 문제 제기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뭐 이제 그 국세청 이제 아마 공직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고자들이 이제 대중에 공개되는 것 같은데 그 윤미향 씨와 그 남편 모두 합쳐가지고 그 5년 동안에 600 뭐 몇십만 원. 납부된 이제 1년 그 종합 소득세 금액을 추정했을 때 아마 둘의 합쳐서 소득이 한 연 5천만 원 정도 이제 내외라는 것으로 봤을 때 연 5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이에요. 4인 가구. 그러니까 연 5천만 원 소득에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마음껏 지금 뭐 사교육이라던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뭐 국내 대학의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 보내는 것도 만만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도저히 불가능하죠. 빚을 내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뭐 미국 유학 그것도 피아노 전공의 유학이고 또 UCLA라는 대학이 뭐 너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당연히 미국의 주립 대학들 같은 경우에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당연히 학비가 그대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학비와 그러니까 오로지 대학에 나야 되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만 합쳐도 이제 연 1억 원이 소요가 된다. 근데 문제는 또 그 윤미향의 딸이 전공이 피아노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기숙사에 있는 그 조그만 방에 자기가 피아노 갖다 놓고서 그거 다 같이 함께 생활하는데 그 피아노 연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담의 칸타빌레 뭐 일본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다 이제 어떤 그 예술 예술 음악 같은 학생들을 전문으로 이제 뭐 하숙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주거 시설에 다 각자 개인 피아노를 갖다 놓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 연습을 하는 것들로 하다 보니 당연히 공간이 그만큼 필요하고 특별한 비용들이 다 추가되기 마련인 것인데 뭐 그런 비용 정도 뭐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추출가적인 또 레슨 비용 또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좀 사실상 뭐 음악 미술 예술을 하는 교육이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캐시 카우의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못해도 그러저나 비용을 감안하면 연 아마 그게 뭐 1억이 아니라 아무리 정말 최하로 잡아도 뭐 1억 5천 내지 2억 원 이상 들어간다. 그럼 그 비용을 과연 무슨 간첩 사건 무죄 판결 받았다는 그런 형사 보상금 정도 금액까지 충당할 수 있는 거는 책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피아노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낮은 학비를 적용받아서 해도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가난한 집은 대중음악이나 실용음악을 하지 클래식 피아노는 안 해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안 그러면 타고난 천재가 스폰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다니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자기 나라의 학교를 다녀도 이 클래식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요. 옛날에 참여연대에서 나와가지고 조국 때부터 비판해 온 사람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이미 자기가 받을 채권을 유동화 미리 몇 년 전에 ABS 그러니까 이거는 ABS라는 건 Asset Backed Security. 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정권 담보부. 그렇죠. 이 뭡니까 자산 채권. 네. 정권 담보부 정권을 이 재산 담보부 정권을 발행해서 그야말로 미리 땡겨서 유동화해서 2016년에 유학 갈 때 돈을 만들었다. 내가 2018년에 정부에 소송 걸어서 그에게 보상금을 받을 거니까. 이거 빚고 왔어요.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
그게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2016년에 보낼 때 이걸 감당할 돈이 없었으면 못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또 그 뭐잘뭐잘뭐더 시청자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미국 뭐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죠. 미국 대학이다 등록금을 일단 꽂고 무슨 뭘 하는 거지. 아 뭐 나중에 줄게 뭐 이렇게 절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결론적으로 게다가 윤미향 당선인이 또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 허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갔다. 근데 또 이제 말을 바꿔서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지금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다 지금 뭐 현재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미 유학은 2016년부터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부부가 현재 공직자로서 신고되어 있는 재산 외에 다른 숨겨진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윤미향의 딸에게 그 장학금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나 이런 공식적인 장학금이 아니라 누군가 그 유학 비용을 부담하였거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뭐 친구나 뭐 지인들끼리 그런 자식 교육 비용을 뭐 융통하고 후원하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은 5월 30일 이후부터는 이제 5월 말부 이후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대서 이 유학 비용이 어떻게 충당되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반면에 국민들은 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남편은 과거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고 마누라는 지금 위안부를 문제를 가지고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고 이 정권 들어서 남편 털어주고 자 국회의원 배지까지 주고 마누라는 또 남편한테는 2억 8천만 원의 보상금까지 해주고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2016년에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그게 정식 대학도 아니고 시카고가 있는 뭐 일리노이죠. 그 이름 까요. 이름을 안 까고 왜 자꾸 익명으로 해요? 자 학위가 없는 대학원을 가기 위한 대학 같으면 일종의 사설 학원 같은 의미 개념이라고 아니고? 봐야 되겠죠. 자 한국에서 미국의 대학원을 가려니 영어라도 돼야 되는데 영어도 잘 안 됐을 거고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했겠어요. 피아노만 쳤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이 UCLA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레슨을 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리노이에 있는 대학이라는 게 인가가 없는 대학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인가가 없는 대학이라는 건 대학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야말로 미국의 레슨 학교 같은 데를 다녔는데 전액 장학금을 줬대요. 그런데 미국은 외국인한테 장학금을 잘 안 주고 음대같이 교수가 붙어서 직접 1대1로 지도하는 것은 더욱더 안 준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입학했는데 2018년에 보상금으로 유학 갔다고 우기는 거는 이건 정말로 웃긴다. 그래서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 회계장부 공개하라고 하니까 울면서 너무한다고 소리까지 질렀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의기억연대 같이 그런 공공단체들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생겼으면 저 같으면은 그 내역이라는 것 다 영수증이나 다 그런 것들이 뭐 세무사라던가 본인 그 자기들이 다 보완하고 있을 것인데 그걸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해가 되지 않고 이번에 이제 하여튼 좀 거론이 된 그 종로에 있는 옥토버 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이제 공동 이제 지분으로 참여한 거여서 그 여러 사람이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가 좀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그쪽 분들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실 뿐만 아니라 좀 그런 공공적인 그런 것들 목적을 가지고 원래 설립을 하신 거여서 정의기억 연대 같은 데서 이제 단체에서 어떤 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아예 그 특별 할인 자체를 또 해주는 그런 곳이고 그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언론에서 내용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원래 청구되는 금액의 일부분만 결제를 받은 걸로 지금 저희도 뭐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게 뭐 3,300만 원어치의
그걸 그리고 그 장소가 이게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래서 선호되는 장소지. 사실 그뭐 독일 등의 수제 맥주를 이제 그 직접 생산해서 그 만드는 곳이어가지고 가격도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거기 옛날에 예, 좀 떠들썩하게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부어라 마시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하여튼 너무나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데 그걸 공개하는 게 가혹하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남의 돈 받지 말고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쓰면 그게 가혹한 거죠. 근데 뭐다 회원 시청자 다 아시겠지만 자기 돈 가지고 쓰는 삼성도 다 필요하면은 그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비인가 예? 비인가 뭐 학원인지 학교인지 모르는 데서 예? 학위도 없는 데서 UCLA로 갔는데 전액 장학금이다. 비인가에서 또 장학금을 받았대요. 아니 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줍니까? 정말 웃기고 자빠졌어요. 자, 미국의 공직자가 되려면 이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재산이나 또 거짓 또 과거의 그 자신의 행태 이런 부분에 철저히 검증하고 털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라.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공개를 하고 네. 또 자식의 대학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는 얼마 들었고를 세부 내역으로 하면 끝날 일이지. 그렇습니다. 왜 조국귤처럼 탈탈 털었다고 이제 조국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조국처럼 탈탈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 기본적인 하여튼 최초로 문제된 건 이용수 할머님의 제기였고 예. 두 번째는 뭐 딸이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 공개되는 정보에 따라서 그게 뭐 너무나 그 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이 부분도 막 공개되는 게 그게 가혹하다고 생각되면은 왜 공직자를 합니까? 빨리 공직자만 그만두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를 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게 너무 가혹하다 싶으면 공직자가 안 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딸이 UCLA 음대는 미국에서도 낮은 데래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주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온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돈 장사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치 장학금을 받았다다가 이제 공해지니까 2016년에 장학금을 받았고 2018년에 보상금으로 이제 UCLA 다녔다라는 식으로 지금 둘러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상금을 다 틀어 넣어도 지금 이 학생이 그 학교를 마칠 만큼에도 안 될 거라고 나는 그렇습니다. 봐요. 당연한 얘기 자,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상금을 받았을 때 했으면 보상금을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걸 또 쓴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재산 내역이 있을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간 만큼 재산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재산도 신고한 재산은 8억대니까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8억대면 막 그냥 중산층 막 그냥 집 하나 지니고 사는 사람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있는 사람이 애를 유학 보낸다. UCLA가 아니라도 어렸을 UCLA 때부터 음대가 피아노 공부 시켜서 유학까지 보낸다. 아니라 8억 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어렸을 때 피아노 공부할 때는 뭐 2, 3억이었을 거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쭉 피아노 공부까지 시키면서 저렇게 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첼리스트 장한나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이제 그 부모 집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있는데 이제 첼로에 재능이 있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 이제 아예 그 부모들이 이제 사실상 가산을 싹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이제 어렵게 이제 생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장한나 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유명세도 좀 얻고 이제 천재성 인정을 받아서 뭐 악기도 보조받고 뭐 등등으로 이제 진행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진학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이제 음대 같은 경우 그럼 정말로 이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형편이 안 되면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이 돕는 게 있잖아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것이지 UCLA 무슨 그런 데 저도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돈은 이제 그런 뭐 예술 쪽으로 해서 돈을 벌고 이제 그 번 돈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뭐 사회과학 분야라던가 뭐 이제 과학부, 자연과학 분야 이런데 이제 장학금을 줘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이제 키워서 학교를 이제 명성을 유지하는 게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돌아가는 사정을 봤을 때는 그 무슨 8억대 재산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부부 합산 연 5천인데 이걸 갖고 지금 중고등학교 때부터 레슨을 시켰을 건데 피아노는 뭐 고등학교 가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 비싼 레슨 들어가는 거 한 번 오는데 잠깐 하는데 뭐 그럼요. 기본 30만 원, 50만 원이고 네.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몇백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데 또 뭐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경희대, 음대, 피아노과, 강도 저도 가려면.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월소득 400만 원으로 애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시켜서 미국까지 보내고 재산은 8억으로 불려가고 착실하게 저축해서 이 부분은 운동권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 재테크도 하고 또 딸을 미국 유학 보내는 걸로 자랑스러운 이 부모로 이제 국민 앞에 교육을 해줘야 돼요. 우리도 저도 그 말씀 미국으로 드리고 갈 수 있어요. 있게. 예, 예. 예. 저 윤미향 당선자께 또 당선인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네. 그 정말 그 제목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피아노로 음대 진학시키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는 방법 해가지고 그 책도 하나 쓰시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시면 이게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 돈을 진짜 버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책도 내시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강남에 가셔갖고요. 네. 그거 그냥 하고 다니는 게 스카이캐슬 그럼요.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저기 뭐 자신의 또 잘하시는 분야를 가지고서 돈도 벌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실 수 있으니 다른 거 다 집어치우시고 그 일에 나서시면은 정말 엄청난 정말 성공도 하시고 칭찬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참. 자, 저런 여자들 보면 우리는 좀 헛살한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